외모적인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20대처럼 보이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화를 미워하고 항노화 좋아하는 경우에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신다 이런 영상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또 레가시 미디어 TV나 이런 예능을 잘 안 나가거든요. 라디오스타에서 뵙고 네. 뉴키즈에서 제일 핫한 예능에만 나가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예능은 하지 말자. 저속노화가 열풍이었잖아요. 좀 느끼셨나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어느 순간 좀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하도 사이버 불링을 많이 당하니까 가르치듯이 트위터를 했죠. 가장 잘못 이용하셨네요. 초강력 사이버 불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영양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 미스 인포메이션이 특히 자극적이거나 굉장히 이렇게 독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잘 퍼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안녕하십니까? 요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9월 16일인데 오늘 시점으로 가을이 올 것 같은,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내년에 또 봄이 오겠지. 이게 무슨 그지 같은 말투냐. 뭐냐? 시간이 간다는 거죠. 금방금방 또 올해도 다 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모신 분이 정말 공들였습니다. 저희 꽤 오래 기다렸지. 참 오래 기다렸고, 조금 저속노화의 대가,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켰던 정희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천천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또 저속노화라는 또 키워드에 어울리는 광고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어거트의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열풍이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또 저속노화, 항산화, 단백질, 그 다음에 유산균이 풍부해서 이 저속노화, 지중해식 그 식단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식단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게 얼마큼 유명하냐면 컬리에서도 이 요거트 부분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릭 요거트 부분. 그러니까 벌써 입소문이 자자한, 이거는 플레인이야. 이렇게 쫀득해. 근데 이게 더 쫀득한 것도 있다? 근데 그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거트라기보다 너무 뭐라 그러지?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단단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전 딱 좋아요. 약간 크림보다는 조금 된 크림 같은. 플레인이 너무 맛있어. 나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이 요거트를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소하고 새콤해서 그냥 이걸로 너무 완벽한 균형이 잡힌 제가 먹는 법. 전 사실 이렇게 먹습니다. 이 맛이 기가 막히거든. 아침에.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못 드시는 분들은 유어거트가 가장 좋은 건 또 이 퓨레. 너무 재수없지. 지금 너무 재수없다. 이거 쓰지 마라. 직접 만든 퓨레에 그러니까 6가지가 있어요. 블루베리, 청귤, 사과, 그리고 패션프루트, 망고, 체리 주빌레. 여기서 직접 만든 퓨레가 있는 이 6가지 맛을, 이 퓨레의 질감을 좀 느끼시라고, 이거는 섞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떠서. 대박이다. 나 너무 달면 어떡하지라고 했거든? 안 달아. 너무 맛있다. 야, 블루베리 대박이야. 나 이거 다 먹었니? 이 과일이 다 있어요. 대박이야. 그래서 이거를 먹을래 이제. 그리고 여기서 그래놀라가 나와있어요. 그래놀라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1일 경과처럼 이렇게 나와요. 10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먹기 좋다는데, 대박인 게 봐봐. 이거 딱 열면 이런 보리가 싹 보여. 보리. 너무 과하지 않은. 그래놀라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 고급스럽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할 것 같아. 약간 디저트로도 좋아. 이건 맛있는 요거트고, 과육이 정말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다 보여. 과일의 요거트 탄 기분이야. 애들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이거 하나 딱 챙겨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딱 손에 잡히는 정도고, 이렇게 막
가방이나 이런 데 쓱쓱 넣어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아거튼에서 또 우리 꼬요들을 위해서 완전 특가래요. 딴 사이트보다 더 비싸면 어떡해.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저희 그 꼬요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또 보시는 분들 나 요거트 먹는데 한번 먹어볼게, 먹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또 할인 특가 준비했다니까 건강한 식단으로 저성노와 함께 인생 길게 9988 아주 맛있다. 다 먹었어. 오셨다. 음식 걱정되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그 엄재용 PD가 여기 출연하라고 한 게 거의 6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메일을 보냈었어요. 메일도 보내셨었어요? 네, 근데 아예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병원에서 그 병원 보고 할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읽은 편지 떴었니? 크기야? 제가 답도 안 했군요. 읽지를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석에 좀 이렇게.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아마 그게 절대로 주시면. 씹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고 아마 근데 제가 쓸려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브이로그 보면서 네. 모르는 번호네. 그리고 안 받는 거 보고 제가 알긴 했습니다. 제가 저 주시면 여기 이게 유니클로여서 이렇게 하면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시려고 했는데 네.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유튜브 그 슬로우 닥터 @ onbolt.com 글로 했어요. 그 메일로 보내시면 네. 그 유튜브 팀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봐요. 다 불러야 되겠네. 답을 안 줬어요. 그 유튜브 채널로 했는데 그래서 배가 불렀구나. 아닙니다. 저희 되게 배고파요. 저도 농담이고. 그래서 진짜 바쁘신가 보다. 아닙니다. 제가 절대 그 거절을 할 이유가 없는 그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그게 아마 이렇게 메일이 쓸려 내려. 제가 하루에 보통 메일이 한 50개 정도 오는데, 그러니까 학술 활동, 뭐 기타, 논문 뭐 이래서 보통 토요일 새벽에 2주의 메일 중에 못 읽은 거를 쭉 보는데. 네. 그 안에도 없던가요? 다 못 볼 수가, 그게 이제 다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을 나오시고 바로 연락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수에서 프리랜서의 삶으로 들어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에 연락이 된 거더라고요. 절대 그런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뭐 이렇게 연락을 안 받거나 네네. 아예 농담이었어요. 혹시 이제 보시는 편집이 안 된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연락하시려면 일단 그 슬로우 닥터 @ onbolt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그 연락 주시면 연락하실 수가 있고요. 풀샷 보고 얘기하셨어.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저 카메라 볼까요? 저거 맞죠? 요정 식탁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이제 준비를 이번에 하면서 네. 스터디를 하고 왔죠. 보셨어요? 역시. 네네. 어떻던가요? 이렇게 봤더니. 되게 그러니까 예능. 맞아요. 예능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또 그 레가시 미디어 TV나 이런 예능을 잘 안 나가거든요.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능을 잘 그러기에는 라디오스타에서 뵙고 유퀴즈에서 제일 핫한 예능에만 나가셨군요. 퀴즈 예능인가요? 퀴즈는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나왔고 라스도 좀 이제 제가 할 말을 약간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종편 예능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일단 예능을 너무 오래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이 타임이 50분인데 한 10시간 이렇게 찍잖아요. 막. 뭘 나가셨는데 그렇게 오래 찍죠? 그 닥터로 나간 거죠? 의사로는 나가긴 했는데 이제 뭐 좀 방송 안에서 하는 거 말고 어디 가갖고 막 하는 거예요. 으쌰. 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예능은 하지 말자. 제가 라디오가 정말 좋은 이유가 라디오는 1시간 하면 딱 1시간이 나오고 끝나잖아요. 녹음해야죠. 녹음은 오히려 이제 곡을 안 듣고 녹음하니까 더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은 더 빨리 끝나고
그 라이브 라방은 신나셨네. 네, 라디오 선생님 신나셨어요. 라디오의 이 장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힘든데 라디오가 안 힘드세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네, 반갑습니다라고 하는데 목소리는 반가운데 네.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반가워서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유튜브에 게스트랑 이렇게 나오는 거 떠올레스자 그런 건가요? 농담이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캐릭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반갑고 그런 그 라디오 진행이 오히려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라디오 좋죠. 온전이다. 예, 라디오는 다 좋아요. 게스트로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토크 제가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지금은 제가 커버해야 되는 정보 제공이 좀 많아서 정보 제공은 또 제가 내용을 채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작가님이 써주시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치의 전체 플레이 타임의 한 40~50%는 저의 정보 그렇죠, 토크니까 네. 그러니까 작가님 쓴 대본은 읽으면 잘 읽혀서 안 틀려요. 네. 근데 제가 준비한 키워드나 문장이나 이런 건 제가 라디오 작가가 아니니까 많이 틀려요. 구어책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것만 쓰던 그러니까 그렇죠. 논문을 쓰던 네. 글로 쓰면 이게 또 그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읽어지지 않는 네, 문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근데 그 상담이니까 진짜 그 답변에 대한 답변을 직접 준비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답을 해드려요. 이제 곧 청취율 기간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평일 오전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MBC 표준 FM 서울 경기 지역 95.9 정의원의 라디오 쉼표를 진행하고 있는 DJ 정의원입니다. 쉼터 아닙니다, 여러분. 라디오 쉼표입니다. 좋습니다. 뭐 목표는 있어야죠. 오늘 나온.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예능 느낌. 여기는 내 예능. 그럼요. 네. 뭐 얘기는 제가 조금 얘기는 했었는데 책도 많이 쓰셨고 저속노화라는 거를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많이 알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아주 초반서부터 좀 봤어요. X 무서운 곳이죠. 네네. 사이버 불링이 난무하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뭐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이제 뭔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터뜨리고 말을 촌철살인을 하면 또 이거를 요렇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갑자기 여론이 잘 가다가 이렇게 막 확 해서 조리돌림이 시작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 뜻과 조금 곡해돼서 네. 거기에 또 많은 이해관계도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저속노화가 열풍이었잖아요. 좀 느끼셨나요? 네, 상당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원치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수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돌봄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개념인데 너무 막 미용, 코스메틱, 화장품, 서플리먼트, 영양제 이런 데 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속노화를 처음 본 사람들은 제가 또 그런 상업적인 장사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스토리를 알던 분들이 아닌 경우에 억울하죠.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트위터, 그러니까 X에서 이렇게 막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뭐가 재밌었냐면 그 전에 어떤 그 다이어트로 간헐적 단식 뭐 이런 다이어트 중심 위주의 그 패턴이었다면 삶의 형태로 접근하신 키워드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욜로 다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속노화가 그러니까 삶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서 2022년, 3년 그때가 욜로였고 그 다음이 저속노화 많이들 그러니까 욜로의 좀 반대.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게 너무 끝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맵단짠 너무 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좀 반대 자극을 좀 줄이고 또 삶의 슬랙 빈 공간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이거를 정확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속노화란 말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근데 실은 이게 생물학 용어로는 원래 있는 건데요. 생물학 용어에 있어요? 예, 노화 지연, 에이지 리타데이션.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노화 시계 자체를 느리게 가게 만드는 약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저식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약이 있죠? 쥐에서는 뭐 라파마이신이라든지 이런 면역 억제제 아니면 아카보스 같은 당뇨약들 쓰게 되면 노화 시계가 느리게 갈 수 있고
또 GLP-1 요즘에 위고비 같은 약들도 동물 실험 해보면 노화시기에 느려지긴 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위험한 얘기기도 하죠. 아직은 조심스러운데 한 5년에서 10년쯤 지나고 나면 굉장히 낮은 용량의 이 위고비 같은 GLP-1들을 실제로 만성질환 전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약간 좀 살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이제 내년 후내년 되면 이제 국산 약들도 슬슬 나올 텐데요. 이런 약들이 아마도 저속노화 물질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대머리약이래. 탈모약, 이런 거 지워줘. 이거 안 되겠다. 예. 너무 폴리티컬리 상스럽다. 인커렉트. 선생님 앞에서. 그 대머리약도 예. 사실 그렇게 예. 발견된 것들이 있고, 뭐 아스피린이 뭐 심장에 관한 것들이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것도 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발견해내는 어떤 약물들이 전혀 이렇게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걸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약물 재창출 뭐 이러는데, 아카보스도 당뇨약으로 개발됐지만 결국에 당뇨약이라는 게 이 당 대사 그리고 인슐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아카보스는 또 소화 흡수 과정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회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노화 쪽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약물 재창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우리 자막이 이럴 것 같지 않지? 이거는 그냥 빠른 감기해서. 이거는 무화과 카파치오 뭐 이런 카르파치오.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요리를 직접 하세요? 네네. 아, 제가 선생님 위해서 지금 3가지 요리를 네.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아, 뻥입니다. 한 3시간 정도 준비했습니다. 와. 이건 근데 칼로리가 많진 않죠. 이건 저속이죠? 이건 고속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한. 맞아요. 약간 네. 그릭 요거트와 네, 지중해식이죠, 완전. 네네네. 이게 지금 무화과 또 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그릭 요거트군요, 치즈가 아니라. 네네네. 제가 사실 치즈에서 조금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치즈를 뺐는데, 치즈. 근데 옆에 있는 건 한 조각씩만 맛보셔도 좋습니다. 저 치즈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저속인데. 치즈는 괜찮다. 이게 그러니까 동물성 포화지방을 섭취할 때 치즈와 버터가 있는데, 버터를 많이 먹는 거는 심혈관 질환에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치즈를 많이 먹는 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요거트를 많이 먹는 건 되게 괜찮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퉁쳐서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치즈는 생각보다 괜찮다. 다만 이제 치즈가 또 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소금 섭취가 늘 수가 있죠. 이게 샴페인이랑 정말 너무 찰떡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이 저속노화에 이렇게 열광할 거라고는 생각하셨었던 건가요? 이게 어느 순간 좀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에서 하도 사이버 불링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맨 처음 냈던 게 지속 가능한 나이들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종합한 거여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미래에 할 일까지 다 들어있는 책인데, 그 책이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고, 1부는 젊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해야 노쇠와 돌봄 요구와 치매를 다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속노화,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그게 나오고, 2부가 일단 노년이 된 분들은 만성질환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노인의학적인 개념으로 노쇠를 예방하고, 그래서 나중에 간병인 필요 없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려야 된다가 이제 2부고요. 3부가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가속 사회여서는 곤란하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저속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1, 2, 3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부는 아산병원에서 뭐 노인 의료 시스템도 만들고 있었고, 노력하고 있었고, 또 정부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뭐 노인 의료 또는 노인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걸 트위터에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을 바꾸려면 결국에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각 잡고 가르치듯이 트위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가장 잘못 이용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초강력 사이버 불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강력 사이버 불링.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다시 충격을 받고, 트위터는 이런 곳이구나. 몇 달간 이제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더
말하자면 햇볕 정책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유화적 정책으로 이제 가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망가지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람들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먹어보니까 뭐 체중도 줄고 붓기도 빠지고 좋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직접 드신 것들을 막 사진들 올리시고 그러면서 슬슬 이 불이 지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가장 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되게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벌벌벌 떠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양 많고 네. 진짜 뭐 삼겹살도 그렇고 약간 이걸 누군가 이 삼겹살 먹어서 이렇습니다, 치킨 먹어서 이렇습니다를 말하기가 되게 두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처음에. 좋은 경험들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의 생각들을 또 공유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너무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고기도 좀 드시고. 선생님 지금 치즈 드시잖아. 아니, 치즈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반발도 있는 거예요. 고기를 제가 아예 먹지 말라고는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고 저속노화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사시는 장수하신 어르신들 보면 항상 다양하게 즐기시고 평소에는 또 절제를 하시더라도 또 즐거운 날에는 또 즐겁게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또 하실 필요는 없다. 요즘에는 오히려 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는데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아닌데. 너무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사시는 무슨 사과 방송도 아니고. 기자회견. 근데 어떻게 맨 처음에 전공을 노인의학과로 노년과? 노년내과라고도 하고 노인병내과라고도 붙여놓은 데가 있고요. 국외에서는 제리아트릭 메디슨이라 그래서 노인병과 또는 노인의학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선진국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는 있긴 하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종합병원 중에 이 과가 개설되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보다 좀 놀라는 거였는데 네. 왜 노년내과? 이거 얘기하자면 좀 깁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 2, 3분 정도 안에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과에 관심을 가진 건 제가 호른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의과대학 때부터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니까 호른이라는 악기를 너무 사랑하는. 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분들은 호른의 그 하모니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 곡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호른이 쫀쫀하게 접착제 역할을 해서 스코어의 위쪽에 있는 윈드하고 아래에 있는 스트링을 갖다 붙여주는 거거든요. 호른 연습을 매일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이러면 악기를 하시게 안 생기지 않았는지. 대체 악기를 하게 생긴 게 어떤 거지? 예를 들어서 호른 주자들의 생긴 얼굴이 있어요. 홈페이스라 그래서 약간 좀 맞아요. 이렇게 여기가 뚱뚱하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저도 실은 그래서 턱관절 주변 근육이 되게 많이 비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턱관절 문제가 있는데 호른 때문에 생겼죠. 지병이죠. 근데 이 홈페이스 말씀 주셨는데 이 근육을 매일매일 트레이닝 시키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의과대학 들어와서 본과 가서 그다음에 근육 뭐 이런 거 생리학 배우고 나니까 이게 약이 없을까? 근감소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육 문제, 근육이 빠지는 병.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으면 나는 호른 연습을 3일에 한 번만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근감소증이라는 그 과목, 그 질병은 노인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리아트릭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본과 3학년 처음 내과 실습을 나갔는데 이 제리아트릭스 노인병동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하는 치료를 보니까 보통 내과 2학년 때 배우는 거는 해리슨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진단이 되면 약을 뭘 처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해리슨에 안 나오는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약을 빼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사회적인 현재 상황, 가족, 그리고 전반적인 기능, 인지 기능, 정서 기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퇴원을 어디로 하실지, 요양원으로 가실지, 간병인을 구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환자가 되게 빨리 좋아지고 막 약을 정리하니까 혼수 상태에 있던 환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만 정리해도 환자가 좋아지더니 와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거 공부해서 나중에
근감소증 치료할 수 있는 약도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내가 좋아하는 음악 때문에 택하게 된 음악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 거죠. 상당히 영향을 많이 그 도정에서. 예, 그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카이스트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박사가 서울대 박사가 아니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서울대에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시다가 공부하고 전공의 트레이닝 마치고 전문의가 내과 전문의 된 후에 군대를 갈 수도 있죠. 내과는 대개는 공보위는 가지 못하고 군의관을 가게 되는데 그때 고를 수 있는 옵션 중에 카이스트에 가서 4년 동안 연구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의과학을 대신에 굉장히 좀 빡세게 연구를 해야 되는 하드 트레이닝 과정이었고 그래서 의학 박사가 아니라 이학 박사를 저는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 의학 박사일 줄 알았는데 카이스트에 가서 이학 박사로 네. 박사는 이학이었어요. 그죠? 근데 공학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학을 그러니까 둘 중에 고르라 그래서 근데 공학을 받을 걸 그랬어요. 조금 더 간지가 날 것 같은데. 간지가 네, 뭐예요? 간지가 모양이 난다. 예, 모양이 난다. 공부하는 게 즐거우신 거죠. 일종의 이렇게 약간 리서치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학자. 맞습니다. 저는 그 공부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안 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중 강연 같은 거 할 때 저는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은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하거나 논문 쓰는 시간. 그거 말고 뭐 논문을 읽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하면서 사유를 하거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이제 그거는 저는 다 노는 거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는 저한테는 그냥 취미랑 비슷해요. 네, 노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제일 저속노화에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꼽자면 뭐 긍정적인 자세, 즐겁게 사는 거. 학교 다닐 때 전공의 하고 그럴 때쯤에 이제 스트레스 노출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잠도 못 자고.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본격적으로 더 저속노화에 더 이렇게 좀 가속을 했다라는. 아,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턴하고 전공 1년 차 때 네. 밤을 많이 새니까 그러고 몸이 확 나빠졌거든요. 그러고 전공 2년 차 때 대호각성을 하고 막 렌틸콩 통조림을 쌓아놓고 먹기 시작했죠. 그 콩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혼자 있을 때 진짜 간단하게 먹거든요. 그걸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뭐 그지처럼 먹어 뭐 이런 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거지처럼 먹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 렌티콩을 라면에 넣고 거기 물이 쫄았다고 갑자기 그 뜨거운 물을 넣어서 드셨어요, 그렇죠? 네, 네. 원래 그렇게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특히 이제 뭐 러닝 같은 거 하고 나면 네. 소금도 보충해줘야 되고 하니까 라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만 있는 건가요? 미식의 세계는 없는 건가요? 네. 단연코. 어쩔 때는 조금 좀 맛있는 거 먹고 약간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아, 저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그게 오늘 제일 떨렸거든요. 아, 이건 가속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소리치고 나가는 아니, 것까지. 그걸 찍기를 원하셨구나. 아니요, 너무 싫어. 그건 아니었어. 이거 진짜 이거 맛있었던 거죠? 이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맛 없는 거는 진짜 맛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그게 제가 맛 없는 걸 먹으면 표정에 딱 나와요. 저는 웃음 저항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맛 저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맛 저항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도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 맛이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진짜 못 견디는 게 익지 않은 마늘, 안 익은 애호박이나 안 익은 가지 이런 거. 일본에서 생가지를 먹어요. 진짜요? 진짜 실망한 얼굴이야.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런 걸 해봐야 되겠어. 저속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왔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 경험도 있고 저속노화라는 게 단순히 뭐랄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건강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노화 궤적이라는 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능 상태가 젊어서부터 중장년 노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떨어지느냐를 저희는 점수화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우리가 100년을 어찌되었건 살 수밖에 없는 팔자인데 요즘 세상이 조금 더 일찍 이걸 알고 잘 관리를 하면 나중에 후회를 덜 할 텐데 이걸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전혀 걷지 않고 배달 음식만 먹고 즐기고 쉬는 방식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쇼핑 비디오 같은 거, 틱톡 이런 거 너무 많이 보고 자극적인 것들로만 가니까 그러면 치매도 빨리 오고 노쇠도 빨리 오는데 나중에 너무 불행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된다. 젊었을 때 난 제대로 날 썼나?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챈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도 느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사지만 이렇게 네. 살아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일단은 사회가 문제죠. 한국 사회는 가속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오는 길에 이번에 손기령 박사님이 출간한 책입니다. 경량 문명. 이 책하고 서강대 이철승 교수님이 쓴 오픈 엑시트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출간했던 저속노화 마인드셋 세 가지 책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80년대, 90년대, 물론 60년대 이후부터 가속사회였다. 그 가속사회의 원리는 그러면 쌀농사를 젓고 쌀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집단주의가 있고 활동을 해야 되고 눈치를 잘 봐야 되고 플러스 굉장히 근면해야 된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2차 산업 우리가 도입하는 데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가속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인구 구조도 이제 달라졌고 그때는 열심히 가속 노화를 하다가 65세 은퇴하고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60세에 은퇴하고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뭐 AI 시대에 나의 직업은 10년 만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게 된 거고 이런 게 다 안 맞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사람들은 결국에 한국 사회의 논리에서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것에 의해서 더 가속 노화를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자기 돌봄이 안 되고 이 모든 문제가 계속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는 작곡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도 하실 수 있고 음악 또 공연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피아노도 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음악가들 안에서도 그 능력의 포트폴리오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역량 포트폴리오의 교집합을 모으고 모아서 가장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결국엔 밸류를 결국에 가치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이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다가 과로를 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꼰대 같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 취직도 너무 안 되고 또 일단 취직하면 또 블랙 기업도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오픈 엑시트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성세대들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도 교육받은 내용을 그 기준에 판단해서 밑에 세대 애들을 바라보고 윗사람들이 잘된 케이스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네. 일들이었는데 이걸 지금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자기 돌봄이 안 되는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픈 엑시트가 안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나를 자기 돌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고 성능을 높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도파민을 많이 얻으면 그 도파민들은 또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도파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성능은 더 좋아지니까 일은 조금만 해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나머지 시간엔 말씀 주신 것처럼 달리기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산책도 하고 자기 돌봄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면 더 오랫동안 뇌의 기능이 성장하기 때문에 더 이득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제는 정말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용기일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불편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불편함이 싫으면 갈수록 고인물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5년 정도 있으면 제가 원래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도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4년이 맥스다. 그 이상이 되면 고인물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용기를 못 낸다. 그래서 3년은 좀 빠르고 4년이 적당하고 5년은 좀 너무 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경규 선생님께서 제 유튜브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냐면 일단은 은퇴를 안 한다. 그래서 굵고 길게 살 거다. 나는 계속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성장을 할 거다. 그 성장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떼돈을 벌어서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배들한테 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나눠준다. 제가 그때 이게 김영석 선생님이 연대 명예교수님이신데 105세시거든요. 한 말씀이랑 똑같구나. 성장하는 두뇌는 늙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만나지 말아라 얘기하고 나이 들면은 쌓이는 게 많으니까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를 특화하는 방식에 대한 그 오픈 엑시트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의 엑시트잖아요. 이건 네.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의 또 다른 오픈 엑시트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계속 불편함을 감수를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예능이셨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도 만들어 보시고 맞아요. 다양한 또 투자도 회사로 차려서 해보시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불편하실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물기를 안 짰어. 그래 물이 약간 겉도는 게 지금 내가 너무 그래요? 이게 엔다이브라는 채소고 약간 쓴맛이 있어서 이렇게 쪄서 베샤멜 소스를 올려서 구워 먹는 네. 약간 가속 노화? 라자냐에 비하면 거의 그 정도. 예. 그거보다 훨씬 덜합니다. 네. 왜냐면 야채 위주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노화를 많은 사람들이 외모적인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네. 하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 얼굴을 보면 주름이 하나 없네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짜증나. 저는 아직 뭐 40세 정도. 저는 사실은 그 동안에 대한 집착은 별로 없어서 이게 왜냐면 이미 동안이어서.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고 우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20대처럼 보이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데 그 외모의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저항하는 태도가 수명을 좀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압박, 예, 그런 집착.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화를 미워하고 항노화 좋아하는 경우에 관찰 연구니까 그렇지 않고 노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신다 이런 연구가 좀 많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데요? 근데 그게 꽤 차이가 커요. 그래요? 수명에서 한 10%에서 15% 거의 뭐 흡연을 하냐 안 하냐 정도까지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 즐겁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긁히지? 제가 절대 그런 긁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 근데 네. 항노화를 넘어서 영노화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막 그 집착을 할 필요는 없고. 루틴? 아닌 루틴이 딱 정확하게 있으시잖아요. 와,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되게 오히려 대충 삽니다. 대충. 보면 그래도 꽤 논리가 꽤 이렇게 정확하게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저의 처는 네. 저보다 훨씬 더 정갈하게 먹고 살고 마시는 분이어서 채식인가요? 그러면 거의? 채식은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게 전반적으로 삶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약간 경외감이 보이네요. 오, 예. 정말 뭐 채소, 계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맛이 없을 것 같은 건강식. 근데 그걸 또 막 집착적으로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한 이틀에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외식이 있어서 좋은 음식점을 가지 않으면 정말 거지처럼 먹어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하게 먹어라라는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건강을 지키는 일일까요? 정확합니다. 실은 그 사람의 몸은 패스트 앤 피스트. 패스트는 굽는 거, 피스트는 축제하는 거. 이 패스트 앤 피스트를 반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앤 피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도 여러 대사 시스템에도 좋고, 그리고 장수인들을 보면 실제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변동성을 좀 만들어 두시라고 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즐거운 날에는 또 많이 먹고 평소에는 뭐 샐러드만 먹고 잘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선은 조금 가볍고 약간 소박한 그 지점에 머무르는 게 좋은 거죠. 다 합쳤을 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으면 내일은 좀 불타게 해서 되게 가볍게 먹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양제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한가요? 맞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영양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D, 칼슘. 또는 뭐 위절제를 했기 때문에 비타민 B12를 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대개는 필요가 없고 젊은 성인들은 안 드셔도 됩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정 이제 뭐 효능 이런 것들을 소구하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은 원래는 약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 약효가 있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또 궁금한 건 네. 왜 아산을 그만두셨습니까? 아까 행정의 이유이기도 했다고 예. 그러셨나요? 일단은 이게 좀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건강총괄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 뭐 이런 게 얘기가 조금 오가고 있었거든요. 이 일과 함께 또 동시에 MBC에서 그 라디오를 진행을 하자 연락이 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에다가 더 크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세상도 조금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라디오만큼 거대한 메가폰은 없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라디오는 긴 호흡으로 맞아요. 또 협찬 없이 네. 그러니까 사실 TV 건강 프로는 영양제 협찬 이런 게 너무 많아갖고 근데 라디오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싶었고 또 서울시에서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여러 노인 의료 시스템이나 또는 돌봄 예방이나 노쇠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무시, 냉대 뭐 이런 느낌이어서 이분들은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시나 생각을 돌리시나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싶은 건 약간 사회 임상 실험 이런 쪽으로 생각해봐도 되는 건가요? 사회 실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험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20, 30년 전부터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어떤 정책은 좀 별로 돈만 들고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가 족보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험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위가 됐습니다. 좀 사실은 그걸 좀 교수님께서 조금 밀어붙일 수 있는 지금 이게 됐다면 그게 첫 번째가 뭔가요?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저는 이 돌봄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이 걸리면 치료는 정말 세계 최고로 잘해줍니다. 걸리기 전에는 이 저속노화 이런 생활 습관을 하면은 안 걸리는데 만성 질환,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심뇌혈관 질환이 안 걸릴 수 있는 건데 그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마찬가지로 병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고장이 많아져서 그 결과로 노쇠가 오고 치매가 오고 그 다음에 간병인을 쓰는 돌봄 요구가 옵니다. 돌봄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근데 일본을 봐도 그렇고 호주를 봐도 그렇고 뉴질랜드, 영국을 봐도 그렇고 싱가포르를 봐도 그렇고 타이완을 봐도 그렇고 오히려 당연히 돌봄 서비스 제공도 해야 되지만 돌봄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속노화에 가장 저는 재밌었던 게 어린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러닝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반갑다는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일단의 변화인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들을 저속노화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또 그냥 지금 식사하시느라고 아니 근데 저는 정말 200% 동의하는 게
운동하고 그다음 악기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악기가 왜 좋냐면 악기는 쉽고 빠르게 이 야매로 되는 게 절대 없다는 맞아요. 것을 참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매일 내가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나를 괴롭혀야지 내가 성장한다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악기와 운동이 또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을 즐기고 그 도파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작곡을 했을 때 작곡을 통해서도 도파민을 느끼고 근데 괴로워요. 근데 저도 논문 쓸 때 진짜 괴롭거든요. 그건 스트레스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그 좋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 괴로운 게 자극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 좋은 자극이라고. 그 괴로움 그 정말 엄청난 통증 심지어 그럴 때 막 이도 악물고 막 목도 막 아프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논문이나 또는 원고를 오늘 내가 써야 할 분량을 딱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러닝을 하러 가면 진짜 너무 좋아요. 행복한 삶이죠. 병원 원내에 또 운동할 수 있게 되고 거기는 업무 시간이 가로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놓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딱 끝나면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과정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유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 그 여키스 도슨 커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으면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이제 번아웃 단계 너무 과도하게 되면 다시 퍼포먼스가 바닥으로 치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지점에서의 스트레스를 우리는 경험한 거죠. 곡이 나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 결과로 곡은 나왔고 퍼포먼스가 나온 거죠. 저는 그 도파민에 취해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 거죠. 스트레스 안에서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뭐 중간, 그러니까 저속 고속이 다 있네요. 네. 예, 스트레스 안에 다 답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코티솔 레벨,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건 한 가지지만 그리고 내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뭐 한 축이지만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고강도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창의력이 100에서 16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서핑을 하나 봐요. 그거 할 때 다시 조금 쉬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움직임이 고강도. 좋아져요. 전 궁금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신데 방송은 어떻습니까? 방송 예.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쉬는 시간에 너무 떡볶이를 드시네. 그러니까 아. 그런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4월부터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다가 7월 중순에 라디오 첫 라이브를 하고 술을 먹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라디오 라이브 빈도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재밌기도 하죠. 라디오- 즐겁기도 하고. 도파민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되게 즐거운데 근데 도파민 나올 때 뭐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좀 막 재미가 막 느껴지고 막 하이하고 그런 게 있는데 라디오 라이브를 하고 나면 확실히 좀 이 연료 게이지가 좀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한꺼번에 막 네. 썼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또 먹고 싶은 것들이 좀 변하는데 이게 확실히 사람 되셨네. 예, 이게 제가 병원에서 당직 설 때 밤 당직을 서면 컵라면이 이렇게 땡겨요. 근데 라디오 라이브를 하고 나면 그 우리 라디오 PD가 그렇게 굉장히 매운 막 틈새라면 이런 걸 먹어요. 근데 저도 그게 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소주 한 잔까지 먹고 싶고.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라디오가 정신 건강에 그렇게 아주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정신 및 육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고. 약간 스트레스가 있긴 하죠. 그 긴장도가 좀 다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최근 2주 전에 카페인을 싹 끊어버렸거든요. 그냥 되게 극단적이시네요. 지금 보면. 예, 한번 그냥 끊어보자. 그러면 어때요? 그 아까 실험이었어요. 좋아요. 끊어봤는데 어때지나요? 전체적으로 화가 많이 좀 줄고 이 스트레스 레벨, 이 스마트워치에서 찍혀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좀 낮게 나오고 그리고 수면, 입면, 잠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수월해요. 제가 항상 좀 이렇게 긴장이 많고 예민해서 잠자는데 오래 걸리는 편인데 끊어봤는데 상당히 좀 쾌적해서. 근데 또 이렇게 확 안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라디오 라이브를 할 때 네. 집중이 좀 올라와야 돼요. 긴장이 돼야. 맞아요. 그래야 이제 안 틀리고 이 말도 안 비틀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러니까 이게 바짝 안 오죠. 바짝 이게 안 돼갖고 네. 이제 텐션이 안 올라오니까 아 근데 한번 실험해봐 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쾌적해서 그냥 헬렐레 한 사람 탈래 난 이렇게 요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 몰라 막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는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잘 될 줄은 당연히 몰랐죠. 잘 된다기보단 뭐 제 유튜브가 이렇게 구독자가 뭐 이렇게 뭐 10만이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연히. 맞죠. 제 유튜브는 롱폼으로 만드는데 뭐 40분, 50분 이런 경우가 많고 되게 정론 그냥 뭐 교과서적인 내용을 쭉 가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유튜브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 이게 보통 이제 건강 관련 유튜브라고 해도 좀 흥미 위주로 가거나 또 영양제 쪽으로 이게 많이 쏠리는데 진짜 좀 미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 없이 지금 현재 최선의 가이드라인과 논문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론만 쭉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게 근데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뭐 쇼닥터라고 말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전 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또 그 친구도 유튜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한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한 문장이 그러니까 제가 막 한 문장 예를 들어서 뭐 인지 기능이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면 좋아집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이 진짜 머릿속에 돌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논문 첫 페이지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니면 말을 잘 안 하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임상적으로 어떻게 의학 지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고 이제 좀 아전인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알고리즘의 특성상 이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이 특히 자극적이거나 굉장히 이렇게 뭐 독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잘 퍼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전문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고귀한 거란 걸 알고 계십니다. 네, 고귀하다고는 좀 표현 좀 그렇지만 힘든데 이거는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근데 생각까지도 해요. 이거를 안 지킨다 그래서 제가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좋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버는 것보다 100배를 더 벌었다고 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어차피 2000칼로리 먹고 제가 누워 자는 공간은 슈퍼 싱글 침대 하나고 그 다음에 책상 1400에 800짜리 하나 있으면 되고 책꽂이 하나 있으면 끝나는데 노트북 하나 있으면 논문 쓸 수 있고 어차피 그 이상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니죠. 아주 또 다른 즐거움이. 농담이 너무 악마가 되고 싶은데 너무 순수한 표정을. 저도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을수록 또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재단을 저는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저보다 더 젊고 독립연구자거나 비전임 트랙 교수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연구비 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연구비를 막 뿌리는 거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일 최근에 GPT에 물어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약간 공식 질문 같은 건데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거의 GPT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은 저거네요. 그 라디오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시는 건데 실리콘 용기를 가열해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 궁금하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딥 리서치를 돌려봤는데 실리콘 용기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완전 건강식입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닭고기가 정말 맛있네요. 이게 닭을 바르신 거예요, 살을? 아니면 닭 다리살인가요? 네 맞아요. 닭다리살. 정말 맛있는데요? 맛있죠? 이 소스가 그러니까 레몬 치킨이에요. 제목이. 네. 그래서 레몬과 조금의 소량의 버터와
정말 한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근데 제가 흰쌀밥이어서 조금 찔리긴 했는데 아 이거 제가 렌틸콩 햇반을 들고 왔어야 했는데.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흰쌀밥 잘 드시네요, 이 밥.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또 CJ 제일대당을 기뻐하도록. 네.